2018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이 전시는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했다. 전시장에는 유명 인사들의 얼굴이 그대로 남았다. 유지태와 이영애는 2차례 이상 전시에 이름을 올렸고, 가수 장혜진과 뮤지컬 배우 남경주는 오디오 해설로 참여했다. 그 밖에도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이 전시는 작품만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낯설지 않은 이름 하나가 등장한다. 월드컵 4강의 영웅 이천수. 전시에 등장한 그는 김건희와 함께 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둘의 만남을 연결한 인물로 거론되는 이름이 있다. 이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다. 그땐 그저 스쳐 지나간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이천수의 이름은 전혀 다른 사건들 속에서 반복되게 된다. 코바나 전시 이후 이천수의 이름은 다른 자리에서도 계속 등장한다. 이번엔 작품이나 전시가 아니라 돈이 오간 자리였다. 이천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따르면 이천수는 생활비 명목으로만 1억 원을 빌렸다. 디스패치가 확보한 메시지에는 이런 말들이 남아있다. 내가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 좀 빌려주세요. 유튜브로 돈 벌면 갚을게요. 축구교실도 운영할 거예요. 차량 운행 경비가 없어요. 매니저 통장으로 돈 좀 넣어주세요. 이천수는 이런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억 3,200만 원을 빌렸다. 형제처럼 시작된 관계가 거래로 바뀐 순간이었다. 그리고 2021년 이천수는 A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건넸다. 제가 아는 동생이 외환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저를 믿고 5억을 투자하시면 매달 수익을 드릴게요. 원금은 언제든 돌려드립니다. A씨는 이천수의 말을 믿고 그의 후배에게 5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그 후배가 FXCT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였다는 점이었다.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천수는 2023년에 연락이 두절됐어요. 수소문 끝에 후배라는 사람을 찾아냈죠. 그런데 그 후배는 외환 선물 거래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실토하더군요. 결국 사기인 셈이죠. 이 관계는 처음부터 거래로 시작되지 않았다. 둘은 가족여행을 함께 떠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천수를 친동생처럼 아꼈다고 말한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이천수가 많이 어려웠어요. 태국 항공권이랑 숙박비도 제가 다 냈죠. 정말 아꼈던 동생입니다. 집 없는 보증금까지 빌려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천수의 도움 요청은 반복됐고 금액은 점점 커졌다. 2020년 이천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다. 방송에는 가족의 일상과 함께 84평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화면 속 이천수는 이렇게 말했다. 무리해서 이사를 하긴 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좋아하지 않느냐. 하지만 이천수의 속사정을 아는 A씨의 기억은 달랐다. 이천수가 예능 촬영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내가 방송 출연 때문에 큰 집을 계약했다며 카메라가 100대는 들어와야 한다고 했죠. 슈돌 나오고 광고 찍으면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는 가족 예능이었고 카메라 밖에서는 돈 문제가 이어지고 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이천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쓰라고 준 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정리됐다고 말했다. 오해는 풀렸습니다. 이천수의 이름은 코인판에도 등장한다. 그가 얽힌 것으로 거론된 곳은 연사막 코인이라 불리던 퀸비코인이다. 배용준의 이름이 붙은 퀸비코인은 25원에서 275원까지 11배를 찍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부터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설립자로 알려진 배용준과 김기영 교수 측은 지분을 코인 땡처리업자에게 넘기며 발을 뺐고 땡처리업자의 시세 조정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배용준이 이름만 빌려준 피해자처럼 묘사되었다. 이 판에서 이천수는 홍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분을 땡처리한 배용준이 8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이천수에게 남은 건 고문 명목으로 받은 월급이었다. 그가 월급으로 받은 돈은 2020년 11월부터 6개월간 275만 원. 사람을 땡긴 윤사만은 8억과 함께 발을 뺐고 땡처리업자는 판을 흔들어 150억을 땡겼으며 월드컵 영웅 이천수는 이름값으로 1650만 원을 땡긴 것이었다. 국내 최대 산후조리원인 동그라미의 파산 때도 이천수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 사건은 얼마가 사라졌는지보다 같은 시간 누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를 묻게 만든 사건이었다. 주된 피해자들은 선입금을 맡겨둔 출산 전 산모들이었다. 환불 요청이 쏟아지던 그 시기 이천수 부부의 이름이 다른 맥락에서 거론됐다. 디스패치가 전한 관계자의 설명은 단순했다. 이천수 부부가 찾아왔어요. 세금이 체납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수 아내를 영업이사로 고용한 거죠. 월급도 주고 법카도 주고 차량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파산 문제로 변호사 비용을 부탁하려고 연락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대중이 분노한 지점은 혜택의 유무가 아니었다. 같은 시간 누군가는 환불을 기다렸고 누군가는 월세와 차량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차이였다. 이 장면은 사기 사건과 코인판이 겹치면서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이건 정말 우연의 연속이었을까? 이천수와 건진 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건진과 법당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진다. 그 인연은 코바나 컨텐츠 전시로 이어졌고 김건희와 연결되는 인맥의 한 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이천수가 어떤 관계망에 있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둘의 인연이 검찰 수사선에 오르면서 이천수는 지인이 아니라 목격자로 등장한다. 그는 건진이 특정 정치인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나아가 법당한 자리 배치까지 손으로 그려 제출했다. 검찰에 출석한 이천수는 스스로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건진의 옆자리에 앉아 통화 내용도 다 들었다며 통화 속 대화를 모두 기억했다가 상세히 진술했다. 여론조사에서 2위인데 어떻게 1위로 바꾸냐는 말까지 기억난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선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가까웠던 관계가 문제가 되자 가장 많은 증언을 쏟아낸 이천수의 태도다. 그의 협조를 정의감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관계가 불리해지자 말이 많아졌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파산하던 산후조리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검찰 앞에서 친절하게도 법당 도면까지 손수 그려 제출했다. 의리였는지 정의였는지 시선이 갈리는 지점이다. 월드컵 영웅 이천수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생활비를 빌리고 고문료 같은 잔돈에 이름을 내어주기까지. 그가 오고 간 자리를 보면 답은 멀리 있지 않아 보인다. 코인판과 불법 도박판, 그리고 권력의 주변까지. 이게 정말 우연의 연속일까? 아니면 그가 선택한 삶의 방향이었을까? 이천수는 언제나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은 아니다. 대신 그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자리에 반복해서 등장한다. 돈과 신뢰가 움직이고 판이 돌아가던 순간들, 그 자리에 월드컵 영웅이란 이름이 얹히면 사람들은 쉽게 믿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판이 무너지고 책임이 남는 순간 그는 언제나 한 발 비켜서 있었다. 연락은 끊기고 해명은 흐려지고 남는 건 피해자의 시간이었다. 코인판에선 이름이 신뢰를 끌어왔고 누군가는 출구로 빠져나갔다. 불법 도박과 얽힌 돈의 흐름이 있었고 파산한 산후조리원에는 피해자들이 남았으며 검찰 수사에서는 시선이 갈리는 말이 남았다. 그리고 그 장면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나왔다. 월드컵 영웅 이천수가 왜 그런 자리에 나타나는가? 우연이라고 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연이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은 패턴이라고 부른다.